정오의 발산만 하는 끝을 모르는 우화, 진술중 미소토 자라는 매력적인 묘목, 자정시간 끝없이 모기만 하는 자수, 그냥 완성돼버린 유금. 왕지한테 빠져들어 봐. 그래 왕지, 그래 왕지. 뉴피디와 같은 데까지 가볼까. 왕지 도화스타 매력스타. 자, 오묘유 왕지 도화스타. 오 도화래 이래 매력스타. 자,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다. 뉴피디도 오화를 가졌으니 끝없이 내 식대로 가볼란다. 즐거워하는 한 분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됐다. 머리 아픈 명리 공부하면서 이런 영상도 있어야 볼맛이 나지. 아니면 이런 저런 잡다한 고민과 망상에 사로잡혀 끝없이 고민할 게 아닌가. 안 풀리는 고민을 풀리게 하는 쓸데없는 능력자 뉴피디와 함께하는 쓸데있는 구독자가 되시길. 자오묘유는 왕지이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는 너그가 해라. 나는 안 할란다. 애 글자이다. 어떤 글자가 오던 그대로의 고유의 특성을 버리지 않는다. 왕지끼리 충이 되어야 비로소 움직이는 글자들이다. 형파해의 우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야말로 왕이다. 자오충, 묘유충은 환경의 변화를 암시한다. 하지만 자묘형, 묘파, 자유파 등 니가 해라 수생목, 니가 해라 금생수 등으로 나타난다. 결국 서로 난다. 물론 중지하는 글자가 들어오면 하겠지. 자오묘유가 그냥 원국이 있다고 가정할 때 중지하는 생지나 토오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생이 어렵게 보인다. 뉴피디 친구라는 영화를 보면 유명한 대사가 있다. 니가 가라 경금기토. 서로 한가닥 하는 글자들끼리 만나서 타협을 하지만 타협이 되나? 안 된다. 이미 한가닥 하는 글자들이라 그렇다. 그래서 장인 정신을 빼고 논할 수가 없다. 원국에 있을 때도 대운으로 올 때도 왕지는 전분화되어 움직이는 글자들이다. 각 분야의 최고가 되려면 왕지 글자가 있어야 되지만 이런 왕지는 이미 전문성을 나타내는 기운만 있는 것이고 진짜 전문가가 되려면 피나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참고로 격과는 상관없이 지지에 묘목이 있다면 천간 어디에 갑을목이 붙어있는가 보라. 공부한 걸 나중에 써먹을 수 있던가, 취미로 한 것이 직업이 되었어요 가 되든가, 대운으로 오니 써먹을 수가 있었어요 가 되든가 한다. 그리고 왕지는 도화를 빼놓을 수가 없다. 전문성을 띠고 있으니 보너스로 매력이 뒤따른다. 매력은 발산하는 것이고 빠져들고 홀리는 듯한 매로라는 글자에 더 가깝다. 그냥 매로된다. 이유는 없다. 단지 왕지라는 이유만으로. 예를 들면 3대3 미팅이 있었던 그 시절 추억으로 돌아가보자. 자, 본인 소개부터 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 찍으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인성이 많은 여인이 소개를 한다. 갑자라고 해요. 잘 웃는 정인격 여인이다. 그 다음 무뚝뚝한 무식상의 여인이 인사를 한다. 갑순이라고 해요. 그 다음 우리의 도화 왕지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인사를 한다. 오빠야! 다 찍는다. 그렇다. 이것이 도화가 잘 형성된 명식이다. 회사 면접 보러 가더라도 같은 스펙이면 도화가 먼저 뽑힌다. 면접관들도 그냥 매료되는 것이다.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타인은 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냥 타고난 것인데. 그리고 오화의 끼와 자수의 끼는 천지 차이이다. 묘목과 오화는 발산하는 매력이라면 자수와 유금은 도도한 매력으로 보인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신살이 적용되나요? 신살은 구시대의 유물로 쌍팔년도 등등 이런 가치관도 일리가 있고, 신살은 무시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말도 일리가 있다. 육계살이니 천살 지살이니 하는 안 좋은 살들은 그냥 넘겨도 되지만 타인을 괴롭히며 착취하며 사는 불효에게는 해당된다. 그러니 도식이나 살운 등 피해가지 못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세상이 돌아가지 않겠는가? 양심적으로 사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되지 말아야 되니. 그래서 연쇄 살인마나 희대 사기꾼 등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충분히 때리치기 뿌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나 그냥 놔둬라. 음양오행, 우주, 천지인은 그냥 동하는 것이 아니다. 우주순환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 없이 흘러갔다. 악성 댓글을 남기고 아무도 안 본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으나 누군가 보고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다면 우주는 소용돌이 치는 것이다.
결론은 좋은 신살이든 안 좋은 신살이든 항상 내재되어 있다. 양심적으로 잘 살고 있는 그대는 절대 걱정 안 해도 된다. 참고로 음란한 삶이 도를 넘어설 때 도화운에 크게 망신당한다. 대권을 도전했던 그 유명한 정치인처럼 도화운의 심판을 받았다. 뭐든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 도를 넘는 시점에 문제가 되고, 반대로 타인을 위한 행위라면 도를 넘는 시점에 발복한다. 그럼 좌우묘에 대한 글자의 특징을 알아보자. 먼저 묘목은 목의 중심이고 봄의 중심에 있다. 잇목의 발전된 형태로 생기를 발전시키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 시간으로는 하루를 시작하는 때이니 꾸미고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예술의 아이콘 을목까지 겸비하고 있으니 건축, 인테리어, 미용 등 다양한 제조의 기운이 서려 있다. 물상으로는 토끼이다. 만약 아프리카에 사는 몽구스과 미어캣이 있었더라면 토끼띠 대신 미어캣띠라고 했을 수도 있었다는, 그만큼 영리하고 사주 경계를 잘하고 주위를 잘 살핀다. 남보다 우위를 점하는 멋진 재주도 겸비하고 있고 사물이나 사람을 보는 통찰력이 탁월하다. 꾀돌이의 아이콘이다. 천간을목은 예술의 아이콘, 합쳐서 예술을 다각화시키기엔 유리한 조합이다. 천간을목 없이 묘목만 있으면 특별한 재주와 분석력이 있는 기운이다. 그러니 진술충미 글자를 모두 소토할 수 있는 능력이 겸비된다. 잇목도 소토할 수 있는 기운이 있지만 묘목보다는 덜하다. 강력한 소토의 작용으로 진술충미라는 글자들을 파헤치니 진술충미가 있고 묘목이 있는 명식이라면 토라는 해야 할 일을 묘목이라는 육신의 능력으로 잘 이행하는 팔자가 된다. 오화로 넘어가. 오화는 말 그대로 말이다. 말은 묶어두면 날뛴다. 발산만 하기 때문이다. 양기의 끝판왕, 극양이다. 오화를 잡아주는 글자가 없다면 끝까지 달리는 기운이다. 천간 정화에서 설명했다시피 임수의 물과 정화의 도수가 만나 정임합오화의 기운이 있다. 끝까지 달린다. 그래서 오화대운이 오면 양기가 가득한 명식은 불리하다. 확장과 발산만 해서 말아먹기 딱 좋다. 천간에 무슨 글자가 오던 발산만 하다 끝나기에 이를 알고 조절하고 다스리며 운을 보내야 한다. 타인이 말리면 더욱 발산하기에 자신을 갈고 닦아야 비로소 오화라는 운을 대비하고 크게 쓸 수 있을 것이다. 태양이 중천에 떠 있으니 확산할 수밖에. 자수와 오화가 같이 있는 명식이라면 항상 발산하는 마음과 자중하려고 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이다. 자수가 강한 명식과 오화가 강한 명식은 절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단지 다름을 이해할 뿐이다. 오화가 만약 3대3 미팅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저기요, 그대는 딱 내 스타일. 그렇다 그냥 대시한다.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자수와는 다른 부분이다. 필요 없는 말은 안 하는 성정인 자월과 필요 없는 말까지 하는 올과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된다. 하지만 둘 다 도화라 매료가 된다. 오화가 천간 병화가 있다면 어딜 가더라도 드러난다. 병호간지는 숨길 수가 없는 부분이다. 뭘 해도 딱 걸린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면 숨어서 봉사해도 남들이 알아준다. 숨어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가 그냥 포기하라. 그를 운명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다. 유금으로 넘어가. 닭이다. 닭은 밥 먹을 때나 고개를 숙이지 평소에는 꼿꼿이 세우고 다닌다. 도도한 매력이다. 천간 신금만 있으면 도도하게 안 보인다. 하지만 지지 유금으로 있으면 정말 도도하게 보일 수 있다. 성격이 똑 부러지기 때문이다. 말 걸면 다칠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내면을 보면 약하디 약한 심정이 있을 것 같지 않아 다칠 것 같다. 내강 외 도도의 매력이 물씬 풍긴다. 천간 신금처럼 완성된 글자이다. 천간과 다르게 지장간 경금까지 있으니 막 완성된 글자이다. 시간으로 따지면 일을 끝마치는 시간이고 계절로 따지면 추수가 끝나 곡식이 풍부하게 있는 시기이다. 자오묘유 모두 해당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장인정신이 깃들여져 있다. 각 글자의 장인정신이 모두 다르다. 오화는 발산의 최고봉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묘목과 유금이 인간 사회의 본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며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묘목은 통찰력과 해석력이 풍부해서 잘만 쓰면 어느 분야든 성공할 수 있는 기운이라면 유금은 통찰력과 해석력을 압축시켜 단기간에 완성시켜버리는 기운이 있다. 언행이든 일이든 쓸데없이 나열되게 되는 복잡한 과정을 단번에 정리하는 기운이다. 혹자는 유금이 이런 성정으로 인해 물건 정리도 잘하고 결벽증까지 있다고 하는데 자유분방한 유금 많이 봤다. 결벽증은 성격이 날카롭게 나타나니 거의 병적인 것이고 유금이라는 글자는 그냥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보면 된다. 지저분하게 생긴 사람이 헌팅이 들어온다면 이런 미치 어딜 만지려고 해. 가 결벽증이고 꺼져. 가 유금이다. 완벽하게 정리한다. 자수는 그냥 째려보고 간다. 오화는 저 임자 있는 몸이거든요.
저 무톨간이라 제 방에 드릴게요. 블랙홀 아니면 취급 안 하거든요. 구구절절히 설명한다. 자수로 넘어가. 자수는 쥐다. 모으고 저장하고 꿍쳐놓고 꼬불쳐놓고를 잘한다. 햄스터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런 쥐의 성격을 10분 이해할 것이다. 해바라기 씨를 볼따구가 터져도 더 집어넣고 있다. 은신처 근처에 꿍쳐놓고 또 입에 집어넣고 있다. 암수 한상으로 키워봤는데 세상에 쥐가 많은 이유를 그때 깨달았다. 어쨌든 수집을 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무톨간이 재성 자수가 CG에만 있으면 얻어먹으려고 하면 안 될 것이다. 여친도 꿍쳐놓을 것이다. 오하는 사주 원국의 모든 글자들을 다 끌어모아서 발산으로 가르는 특성이 있고, 자수는 사주 원국의 모든 글자를 다 끌어모아서 한데 모으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자수 대운이 오면 뭐든 잘 끌어모은다. 압축시키고 집중되는 힘이 대단하다. 블랙홀 임수와 침투의 아이콘 개수가 있어서 일단 꿍쳐놓고 간목 글자가 오면 시작하려고 하는 기운이다. 그래서 목화가 발달되어 있어야 펼치고 사회 섞임을 아는 명식이 되고, 금수가 발달된 명식은 밤하늘 별을 세고 있다. 제목 별 해는 자수. 별 하나의 자수는 별 하나의 어둠이고 별 하나의 고독이며 별 하나까지 꿍쳐놓을까 보다. 아직 나의 청춘이 외로운 까닭은 금생수가 잘 돼서이다. 마무리를 하자면 자오묘유는 누군가가 끌어주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글자이다. 행운을 읽으려면 지지생극재화를 잘 살펴야 한다. 각 왕지의 글자들은 생지가 직접 가서 생해야 되고 묘고지가 직접 가서 데리고 와 다음 계절로 넘겨야 한다. 왕지는 가만히 있을 뿐이다. 해수는 목들이 가만히 있어도 수생목하러 온다. 하지만 왕지 자수는 여러 조건이 붙는다. 가만히 있음 수생목이 안 될 뿐더러 인목이 쎄 빠지게 뛰어도 격각이니 따로따로 제갈길 가게 되고, 묘목은 그도 왕지이니 수생목 안 받으려고 한다. 물론 원국에 자수를 끌어올 수 있는 병화나 사화가 있으면 수생목이 되지만 이러한 조건이 붙어야 수생목이 된다. 목생화도 인목은 열심히 달려서 목생화하는 데 반해 묘목은 오화나 사화가 형충파에 되면서 목생화가 이루어진다. 목생화 단계는 이제 배운 것을 써먹으려고 하는 단계이다. 사회에 진출하여 알바하려고 하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취직하려고 하는데 마음 한구석이 찝찝한 것이다. 인호합으로 되어 있는 원국이나 운에서 오면 목생화가 원활히 이루어져 원하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으나 시군과는 항상 변한다. 세운이 유리하다 하여 모든 월운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월운이 유리하다 하여 모든 일운이 유리한 것 또한 아니다. 반대로 불리하다 하여 모든 운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도 않는다. 단지 잘 안 풀릴 때에는 기다려야 하는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 사주팔자를 배우고 인생을 깨닫는 이유이다. 그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진술충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